저는 올해 60살이 되어 은퇴 후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장사를 했고, 거래처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나 옷차림보다 밥을 먹는 자리에 함께 앉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밥상 앞에서는 누구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제 가게에 자주 들르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쑥한 인상이었으며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여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사업 제안을 하며 사장님과 함께 일해보면 좋겠다는 분이 계신데, 사장님 같은 분이면 믿음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 밥 한 끼 같이 먹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따라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짜다고 하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급기야 남긴 음식을 직원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은 번듯하게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바로 밥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말로 잘해도 진짜 성격은 밥상에서만큼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웃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손녀딸이 반찬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밥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셔서 저희를 붙잡았고, 그날은 간단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딸은 밥을 먹기 전 할머니에게 이거 제가 덜어드릴게요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셨어요? 라며 할머니를 배려하는 모습에 저는 그 손녀딸이 정말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밥상에서 사람의 마음과 성격이 드러나는구나. 그 손녀딸의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모나 말 몇 마디로도,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밥상에서는 의외로 사람의 속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 습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 감정 조절 능력, 인격의 깊이까지도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기 때문에 꾸며낸 말이나 태도는 잠시뿐이고 진짜 성격은 밥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 그 사람과 밥을 함께 먹어보라고 말합니다. 짧은 식사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밥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맛이 없거나 자리가 불편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천천히 먹으라고 웃으며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밥상에서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조급하고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기다리며 여유를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자기가 먹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음식을 나누는 반면, 누군가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바쁩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이렇게 작은 배려에서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밥상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예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리며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처하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같이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밥상에서는 누구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격이나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짧은 식사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잘 이끌고 불편한 상황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밥상에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특히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반면 종업원에게도 공손하게 말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성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에서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작은 행동 속에 큰 인격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같은 반찬을 두고도 누구는 먼저 젓가락을 내밀고 누군가는 함께 먹을 사람을 챙깁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챙기며 상대 앞에 놓아주고 국을 덜어주며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자기만 먹고 누군가가 뭐 하나 꺼내도 도와주지 않으며 휴지 하나 짚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과 품성, 관계 맺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 음식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음식을 차려준 이의 정성에 먼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조금 부족하면 불평을 하고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만지거나 무심하게 식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밥상은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 취향을 넘어 대하는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어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표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사 속도와 자세도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내내 말을 멈추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꾸역꾸역 먹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며 누군가는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즐기며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식사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의 리듬, 정서적 안정감, 공감 능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함께 나누며 먹는 사람은 대체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밥을 먹어보고는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밥을 함께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잠시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걷는 일은 짧은 시간 동안의 인내, 배려, 존중, 여유, 정서, 욕심, 관계 유지 능력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그 한 끼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함께하며 느낀 인상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너무 많은 말을 듣거나 이력서를 보거나 평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밥 한 끼를 함께 해보세요.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결국 숟가락질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별표 인간 본성의 법칙 별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이나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컴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예모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다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이나 주차 관리 요원,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애덤 그랜트의 별표 give and take 별표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 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또는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고집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 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 자신을 다지는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 때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것이 기본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본은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런 관계는 단지 한쪽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서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심리 없이 순수하게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성장을 함께 축하하며 나의 성취가 그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도록 돕고 우리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 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온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